그러는 너희는 내가 우스운 모양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다시는 빌려줄 생각 없으니까 너희도 앞으로는 올 생각 말어. 어? 우리도. 그래. 앞으로는 너희가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자식도 못 오게 해? 내 집을 나만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아빠도 이런 집 온 거면 마당에서 다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럴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아니, 네 엄마랑 한가하게 노후 생활하려고 온 거야. 그걸 너희가 망치고 있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김명준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꿈에도 그리던 전원주택에 살지만 좋은 점보다 불편한 점이 더 많았습니다. 왕래가 없었던 친척이나 지인들까지도 찾아와 펜션처럼 쓰려고 하는 통에 사람이 무서워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과 사위까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김 씨의 마당에서 야외 돌잔치를 열겠다는 딸. 그런데 그게 내 손주라면 당연히 대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딸내 자식도 아니고 사위의 여동생의 딸 돌잔치를 열겠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사위의 여동생은 결혼식 때 한 번 본 것이 다였고 사돈조차도 딱 2번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어떤 발상으로 사돈의 집 마당에서 파티를 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딸과 사위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황당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내 집을 자기들 집처럼 쓰려는 것에 어이가 없었고 염치를 모르는 사돈도 기가 찼습니다. 제대로 박힌 정신이라면 남의 집 마당에서 돌잔치를 열 생각을 하지는 못할 테니 말이죠. 손해를 보고도 욕을 얻어먹고 나니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 선을 이참에 제대로 그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살다가 딸은 30에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32에 결혼을 했죠. 자식이 완전히 내 품을 떠나고 나니까 김 씨 부부도 노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키우며 앞만 보면서 달려왔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살고 싶었죠. 은퇴도 했기에 더 이상 도시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병원도 없는 아주 외딴 곳에 살 용기는 없어서 서울과 멀지 않은 곳에 전원주택을 구입해 이사를 결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 나도 그건 들었어요. 몇 층 이상 올라가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던데. 김 씨의 말에 아내가 맞장구 쳤습니다. 오랫동안 아파트 17층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자꾸 무릎이 아팠나 보다 하며 말이죠. 그런데 집을 사면서 딸과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집만 비싼 곳 살면 뭐 하려고 그래? 전원주택은 나중에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떨어진다잖아. 떨어지면 어떻고 올라가면 어때? 앞으로 평생 살 집인데. 그래. 정원도 가꾸고 텃밭도 만들고 그렇게 살 거야. 엄마 아빠가 보여준 집은 정원이 너무 넓지 않나? 둘이서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그래?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너무 과한 집이야. 둘이서 살기엔 좀 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이득이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못마땅해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사 갈 때나 좀 보태주지. 하지만 마지막 말에 무엇 때문에 심통이 났는지 알 것 같았죠. 하지만 김 씨 부부는 딸에겐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못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딸 부부는 알아서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파트를 처분해서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죠. 도시랑 멀지 않으면서도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매일 찻소리만 듣다가 새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니까 숨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던 딸도 막상 김씨 부부가 이사를 하니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요즘 이런 펜션 같은 데 놀러 가려면 하룻밤에 30만 원 정도는 하던데. 그래? 최소한 그렇지. 건물 전체를 다 쓰는 거니까. 마당에 수영장도 있으면 좋긴 하겠다. 나중에 너 애 낳으면 수영장은 생각해 볼게. 바깥에서 고기 구워 먹으니까 좋긴 하네. 그러게 뭘 했어. 김 씨는 고기 구워 먹는 게 좋다기보다는 그냥 자연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았던 보상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오죽했으면 딸도 이렇게 좋다고 자주 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이번에 우리 애들 휴가 때 다 같이 놀러 가기로 했거든. 근데 오빠네 집에 가면 안 될까? 우리 집에? 어차피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노는 건데. 멀리 바닷가까지 가서 돈 쓰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물론 간 김에 오빠랑 언니 얼굴도 오랜만에 보고 좋지 뭐. 무슨 휴가를 우리 집으로 와. 주희 엄마도 요즘 무릎 아파서 너희 와도 대접도 못해. 대접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알아서 장도 다 봐갈 거야. 가서 준비도 우리가 할 거고. 언니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고기나 먹어. 이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연락을 한 달에 두세 번은 듣곤 했습니다. 친한 친구, 가족, 먼 지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사하고 나서 자신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넓었나 하는 실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부르지 말자. 결과적으로는 이사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멋모르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차라리 다시 서울로 이사 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시달리고 난 뒤에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물론 김 씨의 딸은 예외였죠. 아빠,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 바쁜 일은 끝났나 보네. 응. 그래서 오랜만에 가서 쉬다 오게. 잘 됐다. 김 씨는 딸의 전화를 반갑게 받았습니다. 마침 딸과 사위가 좀 와줬으면 했는데 먼저 오겠다고 하니 반가웠죠. 왜? 안 그래도 마당 정리 좀 하려는데 엄마는 이모 만나러 서울 간다잖냐. 마당 정리? 그래. 풀이 좀 자라서 좀 지저분해. 그걸 우리 보고 하라고. 아빠가 예초기 돌리면 너희가 풀만 좀 긁어내주면 좋겠는데. 저번에 다친 어깨가 아직도 좀 아파서 말이야. 아, 그래? 딸은 일단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딸 부부가 오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켰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바쁜 일이 생겼네. 갑작스레 방문을 취소한 딸. 김 씨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위가 와주면 좋겠지만 바쁘다는데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딸이 바빴던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지난주에 다 정리한 거 아니었어? 어? 정원. 지난주에 아빠 어깨가 아파가지고 못했어. 그래서 이걸? 지금 하겠다고. 너희 왔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아빠 정원을 우리가 왜 정리해? 그냥 풀만 옆으로 좀 긁어내주면 되는데.
네 엄마는 무릎 아프잖냐? 그러게 내가 이런 데로 이사 오지 말라고 했잖아. 쉬러 왔는데 왜 일을 시켜? 신경질적인 딸의 목소리에 김 씨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부탁을 한 적도 없었고 이번에만 조금 도와달라는 건데 이렇게 정색을 하나 싶었습니다. 요새는 바빠서 못 샀다지만 거의 주말마다 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가끔은 친구도 한 번씩 데리고 왔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흔쾌히 도와줄 줄 알았죠. 그런데 왜 사람을 부려먹냐며 신경질을 내니 섭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와서 휴양지처럼 이용하다 가면 가끔은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짜증을 내는 딸에도 서운했지만 옆에서 멀뚱멀뚱 서서 거들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사위에게도 실망을 했습니다. 딸도 토라져서 돌아갔고 김 씨도 괘씸해서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을 써서 마당을 정리했는데 앞으로도 딸이나 사위에게는 부탁하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내 집이니 내가 알아서 관리를 잘하자 싶었죠. 딸은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정원 정리도 다 하고 꽃도 만개하고 하니 보기가 좋아 그런지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찾아오는 걸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서 얼렁뚱땅 화해하게 되었죠. 엄청 예뻐요.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정원도 넓어서 딱이고요. 어느 날 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의 정원을 둘러보며 하는 말인데 뭐가 딱이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지도 말이죠. 그러다가 딸이 전화를 끊고서 뒤를 돌아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가 듣고 있단 걸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그냥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고 얼버무린 딸을 보고는 김 씨가 어깨를 으쓱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찰칵거리는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보니 누구에게 자랑이라도 하려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주가 되었을 때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과 사위가 왔는데 둘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정원이 정말 예쁘네요. 사돈과 함께였습니다. 장인어른, 여기 제 여동생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뵀죠. 안사돈과 둘이서 딸 부부를 따라왔는데 사전에 어떤 말도 듣지 못한 김 씨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을 맞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사 후에 보인 네 사람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여기다가 놓으면 되겠다. 한 8개 정도 놓아도 넉넉할 것 같죠? 꽃은 없어도 되겠네. 정말 사진 잘 나오겠어요. 김 씨의 정원을 가리키며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무슨? 김 씨가 어리둥절해하자 안사돈이 조금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 사돈께 허락받은 일 아니었니? 안사돈이 김 씨의 딸을 돌아보며 물었고 딸은 김 씨에게 윙크인지 뭔지 모를 눈짓을 보내며 대꾸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그치, 아빠? 돌잔치 말이야. 돌잔치? 네, 저희 애기 돌잔치 여기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날이 좋아서 야외에서 하고 싶긴 했는데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빠랑 새언니가 여길 추천해줘서 다행이에요. 황당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사돈네는 김 씨가 이 일을 정말로 흔쾌히 허락한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디에다가 뭘 넣고 어디에다가 뭘 설치한다는 얘기를 태연하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눈을 크게 뜨고 딸을 쳐다보자 딸이 김 씨만 보이도록 입모양으로 미안이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사위도 겸연쩍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딸과 사위가 벌인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불편해졌습니다. 딸이나 사위에게는 화가 많이 났죠. 그리고 사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허락을 한 줄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가 사업장도 아니고 김 씨의 집이라는 걸 뻔히 알 텐데 말이죠. 김 씨 같았으면 사돈의 집에 가서 돌잔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 손주의 돌잔치면 모를까. 어떻게 사돈의 아이의 돌잔치를 내 집에서 해야 하는 건지 기가 찼습니다. 여기서 따지고 들었다가는 딸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꾹 눌러 담았습니다. 다만 따지더라도 사돈네가 돌아간 뒤에 따질 생각이었죠. 그런데 사위와 딸은 사돈과 함께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마저도 욕먹기 싫은 작전 같은 건가 싶었습니다. 너 정말 제정신이야? 딸에게 오랜만에 험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그게 말이야. 우리 집 사진을 보여줬더니 신우이가 딱 거기가 좋겠다는 거야. 그런다고 남의 집에서 돌잔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에이, 따지고 보면 완전히 남은 아니지. 너네 애도 아니고 본 적도 없는 사돈애기 돌잔치를 내 집 마당에서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 거기서 내가 안 된다고 해? 안 된다고 했어야지. 어떻게 그래? 어머님도 기대하시는 눈치던데? 기대한다고 그게 되는 거냐? 한 번만 좀 부탁할게. 너희는 참, 지난번에 풀 깎는 거 한번 같이 하자고 했을 때는 그렇게 짜증을 내더니 이제는 멋대로 파티 장소로 쓰려고 해? 양심이 있냐? 그러자 딸도 할 말이 없었는지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딸 체면을 좀 생각해서 이번만 오케이 해주면 안 돼. 이제 와서 어떻게 안 된다고 해. 아이고, 진작에 네 손에서 끝냈어야지. 김 씨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왜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이렇게 골머리를 썩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해요. 주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설마 아예 말씀 안 드린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한다는 거야? 지금 장인어른 댁에서 파티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다 짜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에는 정말 앓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염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김 씨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뻔히 알고 있는 사위가 어쩜 이런 부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딸과 사위는 자식이라 특별 대우였던 걸 모르는 것인지. 날짜가 언젠데? 네? 거기에 우리까지 참석해 있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장소는 빌려줄 테니까 날짜를 말해봐. 어디 놀러라도 다녀와야지 어떻게 해. 그러자 사위는 감격이라도 한 듯 깎듯이 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위까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차마 매정하게 굴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딸이 이런 김 씨의 성격을 알고 일단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사람을 실망하게 하느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희생하자 싶어서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날 전날에는 축의금까지 따로 챙겨서 딸 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집을 빌려주는 건 빌려주는 것이고 돌인 걸 안 이상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었죠. 그래. 잔치는 끝난 거야? 손님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우리도 금방 가려고. 잔치는 오후 늦게 시작해서 어둑해지기 전에 끝이 난 듯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처해에 와 있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이 좋은 시간이라도 보내자 싶어서 말이죠. 그래.
정리 잘하고. 알았어. 걱정 마. 그렇게 끄는 전화. 하지만 다음날 점심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보인 광경에 거의 쓰러질 뻔한 걸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만. 수십 명이 초대되었다고 들었는데 여러 사람이 오간 만큼 정원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의자를 놨다가 걷었는지 모르겠지만 잔디가 흉측하게 파여 있었고 꽃나무는 꺾여 뭉개진 것들도 보였습니다. 마당까지 차가 왔다 갔다 했는지 바퀴 자국도 선명했죠. 온갖 곳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한쪽에는 테이블이 제대로 정리도 되지 않은 채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급하게 대충 치운 것처럼 보였죠. 이게 아름답던 내 정원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내도 한 발짝 떼면 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구석구석 보아도 복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꽤나 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안도 가관이었습니다. 부엌과 화장실만 쓰겠다고 했던 약속이 무색하게, 거실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실내에서도 한바탕 파티가 열린 모양이었습니다. 안방 침대에서도 누군가가 누웠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기가 막힌 마음에 작은 방문을 열자 딸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너희 여기서 잤어? 근데 집안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자 딸도 사위도 제대로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인데 이 시간까지 못 일어나는 걸 봐서는 술을 마셔도 거하게 마신 것 같았습니다. 아, 벌써 왔어? 벌써? 딸은 시계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가셨어? 뭐라고? 그러자 간밤에 시집 식구들도 이곳에서 자고 갔다고 털어놓는 딸. 그렇다면 안방 침대가 흐트러져 있는 게 잠깐 앉아본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취침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눈앞이 새빨개졌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뒤늦게 정신을 차린 사위가 얼른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씨가 바람소리가 나도록 뒤를 돌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뒤를 사위가 쫓아나왔습니다. 그게 어제 잔치가 끝나고 저희 가족들이 다들 그대로 돌아가기 아쉽다고 해가지고요. 아빠, 다들 술 좀 마셨는데? 여기서 대리를 불러서 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 이해해달라는 듯이 말하는 딸과 사위. 지금 이 상황을 어째서 김 씨가 이해해줘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미리 허락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정성스레 관리한 정원은 망가졌고 집도 엉망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빌려줬어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사돈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김 씨는 충격이 컸습니다. 나는 이거 이대로는 못 둬. 당장 사람 써서 실내 다 청소하고 정원도 업체 불러서 원상복구해놔. 업체를 부르라고. 그냥 우리가 대충 치우고 갈게. 대충? 아니, 진짜 대충 치울 건 아니고. 돈까지 쓸 필요는 없다. 이 소리지. 집 주인이 그렇게 하라는데 왜 그걸 너희가 판단을 해? 장인어른, 제가 깨끗하게 치울게요. 너희가 잔디도 다시 깔고 할 수가 있어. 에이, 잔디까지요? 그래. 엉망이 됐던데. 망가진 부분은 보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화단도 그렇고. 아빠,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끝이 없지. 그러더니 김 씨가 너무 예민하다는 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고 가해자는 딸 부부인데 어째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나무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깨끗하게 쓴다고 약속을 했고
실내는 화장실하고 부엌만 쓴다고 했던 거 잊었어? 약속 다 무시하고 난장판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자식이 엄마 아빠 집 좀 빌렸다고 원상복구까지 하라는 건 너무하지. 요즘 펜션도 그렇게까지 간단하게는 안 해. 장인어른, 저 청소 잘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혼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위가 깔끔하게 치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오늘 안으로 다 정리해도. 김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걷어버렸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누군가가 누웠다고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구는 거야? 그런데 딸이 입을 대빨 내밀며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김 씨가 뒤돌아 딸을 쳐다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듯 굴었죠. 딸과 사위가 실내를 정리하는 걸 김 씨 부부가 거실에 앉아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있자 자기들도 지쳤는지 치우던 걸 내팽개쳤습니다. 나는 밖에 좀 치울게. 여기를 그러면 나 혼자 치우라고. 밖에도 치우긴 해야 할 거 아니야. 사위가 나가버리고 딸이 성질을 냈습니다. 아니, 이것 좀 같이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왜 도와? 엄마 아빠 집이잖아. 그러니까 남의 집을 왜 그렇게 만들어? 억울하면 여기 이렇게 쓴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해. 그러자 차마 시집 식구들을 부를 수는 없었는지 인상을 쓸 뿐 휴대폰을 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2시간 남짓 집을 치우던 딸과 사위는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못하니까 그냥 사람 쓸래? 엄마 아빠도 진짜 너무해. 너무한 게 누군데 그래? 사돈에게도 실망이 컸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애기 축의금도 줬는데 집을 빌리는 대가로 뭐라도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만들어 놓나 싶었습니다. 정말로 염치도 없고 특이한 가족들이었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였고 또 김 씨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빌려 쓸 생각 말어. 진짜 야박하네. 딸은 오히려 김 씨 부부에게 불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손해를 보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딸이 곤란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을 텐데 말이죠. 배려를 해줬더니 그게 권리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마당 보수 비용과 청소 비용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딸과 언쟁도 몇 번 더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김 씨가 손해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딸도 깨달은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당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터라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김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모렴치한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고칠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아, 시아버지가 이번 휴가에 한 번 더 빌려달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나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안 된다는 식이 아니라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며느리인데 어떻게 시아버지 말을 딱 그렇게 거역해. 네 남편은 뒀다 뭐해? 아버지가 고집이 좀 세셔가지고. 그러는 너희는 내가 우스운 모양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다시는 빌려줄 생각 없으니까 너희도 앞으로는 올 생각 말어. 어? 우리도. 그래. 앞으로는 너희가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자식도 못 오게 해? 내 집을 나만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아빠도 이런 집 온 거면 마당에서 다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럴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아니, 네 엄마랑 한가하게 노후 생활하려고 온 거야. 그걸 너희가 망치고 있고.
내년엔 마당 정리하는 것도 좀 도와줄게. 됐어. 돈 주고 하니까 세상 편하더라. 아이, 진짜. 왜 이래? 일단 다음 주에 갈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해. 오지 말라니까. 김 씨의 말은 듣지도 않는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씨는 무척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다음 주에 왔을 때 집 상태를 보고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게 뭐야? 딸이 미뤄져친 대문 때문에 경보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김 씨가 나가보니 당황한 딸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리자 딸이 허둥지둥 꺼보려고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소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비업체였습니다. 아, 제 딸이 왔는데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소리가 멈췄죠. 누가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김 씨가 대문 안쪽에서 딸에게 말을 걸자 화들짝 놀라며 딸이 대꾸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담장이랑 대문이 왜 이래? 본래는 낮은 담장에 대문도 키가 작아서 마음만 먹으면 밖에서 정원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쓸 법한 철조망을 담장 위에 설치해놨고 대문은 키가 큰 것으로 교체를 해놓았습니다. 미관상 보기는 좋지 않았지만 쉽게 접근할 엄두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급하게 하느라 어설픈 부분도 있긴 했지만 확실한 건 누구도 들어오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정확히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새로 설치한 CCTV와 보안 센서들. 이제는 아무도 못 오게 할 거야. 아니, 그렇다고 자식까지 못 오게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도둑이야? 이런 걸 왜 설치해 둔 거야? 혹시 모르잖아.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전처럼 누구든 데려와서 난리를 피울지. 아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함부로 오지 말어. 정말 너무한다. 담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김 씨와 딸. 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김 씨는 딸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딸도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나중에 외롭다고 하지나 말어. 딸이 화가 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며 평화를 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외로운 게 나았으니 말이죠. 김 씨는 그날 이후로 명절에도 딸의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몇 번 더 오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던 딸은 나중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이렇게 바꾼 뒤로는 친척들도 김 씨의 집에 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냥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졌죠. 그게 차라리 좋았습니다. 염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무리 자식이더라도 이제 더 이상 배려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김 씨 부부가 생각했던 한가하고 조용한 노후를 보내게 된 것이죠. 딸 좀 덜 보면 어떤가 싶었습니다. 시집 식구들 때문에 김 씨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괘씸한 딸은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1년 반 뒤에 딸은 아이가 생겼다며 김 씨의 아내에게 육아를 부탁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딸에게 휘둘리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 두 사람만 생각하며 살아갈 생각이었죠.